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억 1,308만 원이었어요. 1년 사이에 7천만 원이나 가까이 뛰었는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뜨겁긴 뜨거웠네요. 아무래도 뭐 매주 그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예. 그 지표들 있죠.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뭐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게 25평 우리 국평 기준으로는 뭐 7억이라고 하는데 예. 서울은 거의 20억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도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잘 나간다는 강남 쪽 네. 보면은 뭐 거기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웃음만 나오네요. 이게 예. 이제 그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FOMO, FOMO라는 그런 용어가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데 이게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이라는 건 뒤처지는. 그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 뭐 직장 동료들은 다 집 샀는데 예. 자기만 집 못 사면 벼락거지가 벼락거지가 되는 되고 이제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자산 양극화라는 게 사실 소득 양극화보다 이 자산 양극화라는 게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 집을 빨리 사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방 쪽까지는 모르겠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나 쌉니다. 네네. 그 말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공감들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죠. 예. 물량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개발이 거의 다 됐고요. 예. 뭐 이 일종의 유휴부지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주거하려고 하는 수요는 사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도 기회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는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끊긴다는 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처럼 신규 분양 진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때문일까요? 바로 서울 집값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주일 전보다 0.18%나 뛰었는데 지금 48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이 한 52주 정도 되니까 뭐 예. 1년 동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48주 동안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아파트만 딱 한정했을 때 역시 뭐 서울이 가장 높았고요. 전국으로 보면 전국 평균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48주 동안 올라온 게 한 1%밖에 안 되는데 네. 서울은 9% 정도 되고요. 예. 서울 중에서 특히 송파구는 평균적으로 네네. 송파구의 뭐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쪽 진짜 잘 나가는 아파트를 다 평균했을 때 21%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1%면 사실 은행 이자 대출 금리가 뭐 한 6%, 많이 잡아 7%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담보대출 받아서 네. 사면 되는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예. 있다면. 그게 남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값이 0.18% 한 주 만에 뛰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연봉리로 따지면 이것도 9.77%, 한 9.8%쯤 됩니다.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역시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세 월세 시장 이 부분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서울에서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 네.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살려면은 엄청난 목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이 이제 전세 매물을 싹 걷어들이는 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은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예. 매물조차 없으면 이제 월세로 전환되면서 사실 서울시의 주거 안정이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택 지금 수도권 지역의 수급 문제가 좀 심각하다면 그리고 그 수급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 내는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착공이 되고 분양이 돼야지만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간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월세 쪽에서 가격 상승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물량 자체가 없는 네. 그런 주거 불안정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수급 문제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에 추가 공급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담길까요? 수다 공급 대책은 서울 시내에도 유휴부지라든가 미매각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아마 8월이었나요? 한 네네네. 4만 가구 대충 추산하면 뭐 태릉도 있고요, 과천청사 그랬죠. 부지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엔 다 대부분 안 됐어요. 무산됐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서울 그 안에 있는 그 대상 부지 중에 서울시라는 국토교통부가 그런 유휴부지를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랜드마크 그쪽에 아직도 좀 뭐 착공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주거율 네네. 주택을 짓는 비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산 쪽인데요. 용산에도 빌딩을 지을 공간이 좀 있긴 한데 네. 용산에 그 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네. 그쪽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조만조만한 지역을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게 발표가 된다고 사실 실제로 분양되고 완공되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시장에 조금이라도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하고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대상 지역 발표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어설픈 정책이나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대책 같은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어요.